안녕하세요, 언더독 여러분. 오늘은 제 친구가 인터넷으로 인절미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길래 도움이 되고자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뭐 판매를 하거나 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걸 판매하기 전에 가격을 설정할 때 고민이 많아요. 원가가 이 정도고 나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홍보비 어느 정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가격을 설정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틀린 거예요. 왜냐?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살 때 합리적으로 구매를 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죠. 하지만 합리적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을 해보거나 그 제품들의 후기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하나를 결정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저만 해도 갤럭시를 예전에 한번 써보고 불편하다는 생각에 절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매장에 가서도 한 번도 건드려 보질 않아요. 그냥 아이폰으로 직진을 해버려요. 이런 게 바로 비합리적인 거죠. 그동안에 얼마나 갤럭시가 발전했는지 그거를 관찰했어야죠. 그쵸? 그리고 LG 제품도 한번 관찰을 해봤어야 됐고요. 그냥 익숙하니까 습관적으로 아이폰을 또 고르게 됩니다. 이것처럼 진짜 사람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갈게요. 제가 전에도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했어요. 이 가격을 설정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제가 인절미를 판매한다고 했죠. 제 친구가 이 제품을 5,000원에 팔고 싶어. 자기는 원가도 3,000원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붙이니까 5,000원이야. 만약에 이런 인절미라는 게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라면 사람들이 이걸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5,000원이 적당한 건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해요. 다른 비슷한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이게 더 좋다, 더 나쁘다, 더 싸다, 더 비싸다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빵기가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300만원 정도에 팔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제품을 사질 않았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고민한 끝에 결론을 하나 냈어요. 더 크고 더 비싼 제품을 만들자.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냥 더 크고 더 비싸진 제품이었어요. 그걸 500만원에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 300만원짜리 제빵기를 팔기 위해서 500만원짜리를 일부러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300만원짜리의 제빵기가 많이 팔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500만원짜리 제품은 별로 판매가 되지 않았고요. 당연하죠. 기능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300만원짜리를 사지 누가 500만원짜리를 사요? 그쵸? 큰 게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면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보다 조금 더 나으면 이 제품이 더 좋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 친구처럼 5,000원에 이 떡을 판매하고 싶다면은 더 싼 1,000원짜리 제품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더 비싼 7,000원짜리 제품을 만드는 거죠. 1,000원짜리 제품은 오히려 더 형편없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7,000원짜리 더 비싼 제품은 마찬가지로 별 차이도 없는데 가격만 훅 올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 5,000원짜리 제품을 사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이 있어요. 이 5,000원짜리 제품에다가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거예요. 어차피 비교를 해서 이 가운데 걸 많이 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마진을 올린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냥 구매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500원, 6,000원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 분명히 다른 경쟁사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이죠. 이미 인절미라는 거는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4,000원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비슷하게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얘기가 더 구체적으로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장사할 때는 이 이론이 쉽게 적용이 되겠죠. 자, 소개팅 할 때를 생각해봐요. 저도 예전에 소개팅을 해서 스테이크 집에 그 여성분과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메뉴판을 딱 펼쳐보니까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했는데 와, 너무 비싼 거야. 10만원이 넘어가. 아니 20대에 제가 10만원짜리를 그렇게 막 사 먹여주고 막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싼 쪽을 보게 되죠. 근데 싼 거는 너무 싼 거야. 괜히 여기서 싼 걸 시켰다가는 내가 너무 창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제품을 찾게 되죠. 바로 중간을 시키면은 그래도 욕은 덜 먹겠다, 안 먹겠다라는 판단에 5만원짜리 제품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점주가 5만원이 아니라 6만원에 가격을 설정해 놨다고 해도 저는 그걸 먹었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의 나의 목적은 너무 싸지도 않은, 너무 비싸지도 않은 적당한 거, 창피당하지 않을 만큼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 목적이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장사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해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또 생각해보죠. 공짜라는 부분. 할인과 공짜,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할인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을 조금 더 내려서 공짜라는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확실히 틀려져요. 제 친구가 지금 판매하는 그 내역을 실제로 봐도 이 친구의 배송비가 지금 배송이 많이 나가질 않으니까 배송비하고 뭐 이렇게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3,500원에 배송을 하고 있어요. 2만원 이상이면은 무료 배송이에요. 그래서 주문장을 까보면 실제로 70% 이상이 무료 배송으로 사려고 2만원 이상을 거의 다 주문을 해요. 솔직히 그냥 한번 맛보려고 사보는 건데 배송비 때문에 뭐 그래도 인절미니까 어느 정도는 하겠지라는 생각에 다 2만원 이상은 구매를 합니다. 사실 이 무료 배송도 많이 써먹는 전략이긴 한데 공짜라는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할인하고 공짜하고 어떻게 다른지. 원래 시중에서 2만원 하던 제품이 있었어요. 비싼 제품이죠. 그런데 시중에서 만원에 팔던 제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50%씩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해보죠. 만원과 5천원이 되죠. 이때 사람들은 어느 쪽 제품을 더 많이 살까요? 똑같은 할인율인데도 불구하고 이 원래 시중에서 비싸게 팔던 그 제품을 더 많이 선택을 해요. 당연하죠. 2만원짜리 쉽게 사먹지 못하던 건데 50%를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이 제품을 사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또 할인율을 더 낮춰봅시다. 1,000원과 500원이라고 해봐요. 그래도 똑같이 판매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1,000원과 공짜로 나눠주는 무료 시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까지 7대 3의 비율이었다고 하면 반대로 돼서 여기가 7, 더 싼 제품이 7, 비쌌던 제품이 3밖에 안 됩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공짜니까 당연히 이걸 골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할인의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골랐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비율로 내려갔다고 해도 말이죠. 이 예시처럼 공짜는 정말 다른 영역이에요. 할인의 그냥 연장선이 아니에요. 공짜는 별개의 그냥 정말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잘 안 가신다면은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바로 머릿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만원짜리 상품권을 공짜로 주는 경우와 그리고 2만원짜리 상품권을 줄 건데 7,000원에 저한테 사야지 2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답은 2만원짜리 상품권을 저한테 7,000원에 사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왜냐? 이쪽은 13,000원이 이득인 거잖아요, 본인한테. 그런데 만원짜리 상품권은 그냥 만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2만원짜리 상품권을 7,000원에 사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처럼 공짜라는 게 그런 개념이 형성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쪽에 더 관심이 쏠려 버리게 돼요. 만원짜리 상품권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공짜라는 영역에 더 관심이 많이 쏠리고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손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어떤 이득보다 손해라는 부분을 더 크게 생각을 해요. 더 무서운 거죠. 더 두렵고 본능적으로 그래요. 내가 만약에 다이소에 가서 1,000원짜리 제품을 샀어. 근데 집에 와서 만약에 실제로 써보니까 하루 만에 고장나버리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도 뭐 싸게 샀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음속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죠. 그런데 만약에 공짜로 받는 순간, 공짜로 받을 경우에는 손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도 공짜로 받은 거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버려버리면 땡이에요. 결국에 두 제품이 있다면, 비슷한 두 제품이 있다면 사은품처럼 공짜를 하나 더 얹어주는 쪽에 더 눈이 한 번 더 가고 이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떡을 파는 제 친구의 입장에서는 뭐 물건을 더 하나 더 얹어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이걸 또 쉽게 써먹을 수 있겠죠. 저처럼 자기개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몇 시간을 좀 수고는 하겠지만 전자책을 하나 만들어서 뭐 3페이지짜리 10페이지짜리 전자책을 만들어서 공짜로 준다는 걸 홍보하는 거죠. 그걸로 홈페이지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령이 하나 생기는 거겠죠. 제가 예전에도 티셔츠를 한번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티셔츠를 얼마에 팔까 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도 저는 한 장씩 팔면서 그 티셔츠 가격을 정말 싸게 내놓고 배송비를 따로 받을까, 왜냐면 싸야지
리스트에서 상위로 뜨잖아요. 그때 당시 시스템에서는 그랬어요. 그 방법을 취할까? 아니면 3장짜리를 묶어서 무료 배송으로 친 다음에 그렇게 팔까?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둘 다의 방법을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묶어서 배송비 무료로 할 때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어요. 실제적으로 이쪽이 이윤이 더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료 배송이란 거, 3장에 뭐 무료 배송 이런 식으로 했을 때가 더 많이 팔리게 됐어요. 이런 거 좀 참고를 해 두세요. 자, 이런 것처럼 사람은 좀 합리적이지 못해요. 이렇게 흔하게 우리가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살아요. 소비를 할 때도 그렇고. 요거는 지금 할 얘기는 가격 설정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요 부분도 사실은 모순이 많은 부분이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뭐냐, 우리가 도덕적인 거,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주어야 된다, 이런 게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에는 갖다 박혀있죠. 머릿속에 어른이 반말을 해도 나는 존댓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어느 순간에 자리 잡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번 이야기는 이렇게 봐야겠네요. 내가 원래 좋아했던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면 왜 그게 싫어지는지, 요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얘기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할 줄 아는 일을 해야 되느냐, 요 부분에서도 좀 유용하겠네요. 제가 거기 살고 있던 집 밑에 집에 어떤 여자분이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어느 날 저한테, 어느 날이 아니지, 이사 온 날 저한테 똑똑똑똑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예,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세탁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세탁기 이 중고를 샀는데 중고를 그 배달하신 분이 혼자 왔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여자니까 무거우니까 못 든다는 그거죠. 제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뭐 그때 크게 할 일도 없고 했으니까.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엄청 큰 통돌이 세탁기였어요. 정말 저도 힘들게 들었어요. 낑낑낑낑 하면서 뭐 어쨌든 뭘 넘고 문턱을 넘고 뭐하고 해가지고 힘들게 딱 갖다 놨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말더라고요. 참 그때 제가 기분이 조금 이상했어요. 아니 뭐 아메리카노나 뭐 이런 거 한 잔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동네 카페에서는 뭐 2,000원, 2,500원 하잖아요. 그걸 만약에 저한테 현금으로 줬으면 어땠을까요? 2,000원짜리 2장을 저한테 주는 걸 제가 받을까요? 당연히 제가 거기서 됐어요 하는데 얼굴은 좋게 하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겠죠. 뭐야, 내가 이거 1,000원짜리 2장 받으려고 이거 했나?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이 아닌 2,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았다면 그냥 기분도 풀리고 그랬을 거예요. 사실 근데 제일 좋은 건 2,000원을 받아갖고 제가 마음에 드는 음료수를 사 먹거나 아니면 다른 데 돈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었겠죠. 안 받는 것보다는 원래 나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인간에게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관념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왔어요. 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럼 저도 막 시간을 내서, 그리고 또 인생 상담이란 게 그렇게 쉽게 뭐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30분, 1시간 또 보내기 전에 또 되뇌이고, 이렇게 해야 될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더 간단한 게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보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현금으로 뭐 카카오뱅크로 2,000원을 계좌 송금해줬어요. 그건 진짜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00원짜리 기프티콘을 보내준다고 하면 기분은 또 안 나빠요. 이게 바로 이런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시간당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그 가치가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나라에서 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 너네들한테 시간당 3만원씩 줄 테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좀 봉사를 해줘라, 3만원씩 줄게 라고 한다면 변호사들은 또 싫어할 거예요. 그쵸? 왜냐면 자기는 바쁘고 시간당 가치가 10만원 이상이 넘어가는데 내가 2만원, 3만원 밖에 못 받아? 하면은 기분 나빠져요. 그래서 선뜻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무료로 좀 도와주세요, 나라에서 돈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명감,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회운동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그쵸? 그런데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라도 받는 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인 거죠. 여기서 봤다시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보수가 들어오는 그 순간이 문제예요. 보통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되게 즐거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보상이 돌아왔을 때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가나 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김재동 씨 같은 부분도 그런 경우죠. 자기가 한 번 강연 나갔는데 1,000만원씩 들어와. 1시간 강연했는데 1,000만원씩 500만원씩 막 들어와. 당연히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겠죠. 돈도 벌고 즐겁다. 프로 농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 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이치를 대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노래를 어디 가서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행사 측에서 5,000원을 줬어. 기분 더러운 거예요. 만약에 이걸 직업으로 삼았는데 나는 1년 넘게 이걸 하고 있는데 10,000원씩 밖에 안 받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다른 사람하고 평가를 하게 돼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여길 나와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10,000원 밖에 안 돼, 시간당? 딴 사람은 이렇게 주는데? 아니면 뭐 가수들은 나보다 노래 못하는데 이만큼 받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만약에 500원, 100원 받고 있었다면 즐거워서 하고 있을 거예요. 원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가격이 이거구나 하고 있는데 남들이 막 1,000만원, 2,000만원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거 사람 환장해요. 머리 깨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는 건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보수와 엮인다. 어떤 금액과 직업적으로 뭐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직업을 삼았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일, 이쪽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쉬운 예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를 했는데 6개월을 열심히 하루 12시간씩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6개월을 그렇게 12시간 넘게 일을 했는데 노동을 투입했는데 월 수입이 50만원 밖에 안 돼. 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지죠. 왜냐면 남들은 1,000만원씩 번다니까 나는 뭐 100만원도 아니고 50만원 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비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대가나 보수 이런 것들을 측정해 놓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쪽을 추구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기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만족할 만큼 충분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만큼 번다, 이게 반드시 이쪽으로 귀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좋아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걸 평생 갖고 가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돈이나 보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돈은 딴 데서 열심히 버시고 잘할 수 있는 일로 열심히 버시고, 이거는 별도로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예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지금 같은 불경기 시대에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장사를 잘 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손님들한테 어떤 마케팅도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면 크게 어떤 반응은 오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이성적이지 못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게 예측 불가능할 정도냐?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서 비합리적인 부분까지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 맞다고 생각한 지식들, 상식이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그 진실들을 벗어나야지 그때 반응들이 와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충실하게 지식에 따르고 기존 지식에 따르고 배운 거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됐던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지식에서 벗어나서 하나씩 테스트해보고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하게 됐는지,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이 과정을 잘 들여다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